처음 뵙겠습니다. 학부 1학번 박진서입니다. 아마도 우리 학부 학생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교수님께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다음 학기부터 건설환경공학부 합류하게 된 박지원입니다. 혹시 교수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전공한 분야가 산업생태학이라는 분야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산업생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산업생태학은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산업생태학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생태학이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원 고갈, 그리고 자원의 공급 이연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품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네. 왜냐면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한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물질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음도 필요하고 또 옷을 만들려면 어떤 면화라든가 섬유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 자원이 그냥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쓸 때 이런 매장량 또 채굴량의 한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공급 이연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아껴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원을 쓰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폐기물,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생태학에서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생태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자원 효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그게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지 자원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미치는 환경 영향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소개 중에서 자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공학과도 연결된 측면이 많은 거죠. 사실 이 산업생태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영대에서 하시기도 하고 정책 쪽, 경제 쪽에서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좀 공학 쪽이 제일 많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해당 전공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같은 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때 오염된 환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효율이 좋지 못했고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기술의 성능이.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이게 이렇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런 오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끝나고 나서는 좀 오염 예방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전공을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산업생태학이라는 분야를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산업생태학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쉬운 얘기로 써 있으면서도 너무 와닿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으로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원을 가보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석사 때 연구하시던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박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전공을 알아봤을 때 환경 경제학, 자원 경제학 이런 분야도 있었고 정책학 분야도 있었는데 또 너무 전공을 바꾸려니까 저도 약간 두려움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산업생태학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게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전공은 새롭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철학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공학 전공 중에서도 정책적인 면이나 소통적인 면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업생태학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시를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원을 낭비적으로 쓰고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지 또 이 대안을 사용을 한다면 환경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학사 공공학번, 석사 공사학번으로 저희 학부 동문이신데 모교에 들어와서 강의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이제 그 산업생태학으로 박사과정을 했을 때 네. 이게 또 융합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뭐 학계나 연구 쪽으로 간다면 뭐 어느 과에 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첫 직장은 경영대였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정책 전공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공대로 돌아오게 된 건데 공대에서도 제가 비슷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학생들과 이런 관심을 새로운 산업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좀 공유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저로서는 굉장히 설레이는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서 평소 강의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산업생태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산업생태학이라는 분야가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기술 하나를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시스템을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사례를 보면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학생 때는 굉장히 조용히 뒤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좀 학생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토론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소통을 원활히 하시죠? 네.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이해도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또 두 번째 산업생태학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써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력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탐색을 해서 좀 통찰력 있게 좀 효과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들은 직접 프로젝트를 해봐야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뭔가 시험을 보고 답을 적고 이런 것보다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해서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대안도 제시해보는 이런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교수님 수업에는 팀 프로젝트가 많을 예정인가요? 많다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학자 개인으로 혹은 연구실을 이끄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성취하고 싶은 성과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 분야가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런 분야도 있고 이런 접근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소개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같이 기반을 닦아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좀 같이 협력하면서 재밌게 연구를 하고 싶어요. 또 이 산업생태학 연구라는 게 어느 시스템을 연구하냐에 따라서 뭐 건물이 되느냐, 혹은 교통 시스템이냐, 플라스틱 관련한 시스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다양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사실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협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보다 연구를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또 저도 여러분한테 배울 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같이 동료로서 연구자로서 같이 협업하면서 재밌게 연구하고 싶어요. 혹시 인터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이나 한마디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워낙 요즘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커리어나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변화하는 세상을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전공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 불안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랐죠. 이 전공을 해서 뭐 어디에 갈 수 있을지 어느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하면서 다른 동료 연구자들하고
뭐 사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여러분들의 길을 탐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